프란츠 카프카. 솔직히 말할게요. 저 이 작가 싫어했어요. 흔히 불안하고 우울한 사람들만 있는 작가라고 하잖아요. 맞아요. 카프카는 우리의 마음을 따뜻하게 안아주는 그런 힐링과는 전혀 먼 작가예요. 그의 소설은 읽자마자 평범한 일상이 와장창 박살이 납니다. 아침에 눈을 떴더니 내가 거대한 벌레가 되어 있다던가, 죄명도 모른 채 체포되어 평생 재판을 기다리다가 죽거나 목표를 눈앞에 두고도 영원히 성문에 들어가지 못하는 그야말로 불쾌함의 끝판왕이죠. 저도 그랬어요. 그래서 세계문학 작가들 중에 가장 거부감이 있었고, 굳이 내 돈과 내 시간을 들여서 이런 고통을 받아야 되나? 라는 생각에 멀리했던 작가였거든요. 그런데 최근 마음이 이유 없이 불안한 날 카프카를 한번 꺼내들었거든요. 그런데 웬걸요, 진짜 카프카가 술술 읽히더라고요. 그리고 깨달았어요. 제가 완전히 틀렸다는 걸요. 그런데 대체 왜 그럴까요? 내 삶을 응원해주지도 않고 곧 괜찮아질 거라는 희망도 주지 않는 이야기들이 왜 어떤 순간에는 강력한 구원이 되는 걸까요? 오늘은 우울할 때 왜 카프카를 읽어야 하는지, 그리고 카프카가 처음이라면 지금 당장 읽기 좋은 카프카 입문서 5권 짧고 밀도 있게 한번 소개해 볼게요. 보통 우울할 땐 긍정적인 책을 찾곤 하죠. 하지만 이런 것 같아요. 진짜 우울하고 힘들 때는 다 잘 될 거야 라는 말이 폭력이 됩니다. 내 고통은 너무나 복잡하고 무거운데 남들은 너무 쉽게 이야기하거든요. 사실 이럴 때 우리 뇌가 진짜 원하는 것은 정답이 아니라 이해받고 있다는 느낌이에요. 카프카의 소설이 특별한 이유도 여기에 있는 것 같아요. 그는 우리를 구원해주지도 않고 문제를 해결해주지도 않습니다. 대신 우리가 설명하지 못했던 불행의 감각을 정확한 언어로 보여줍니다. 아침에 눈을 떴는데 세상이 낯설게 여겨지는 순간, 이유 없이 죄인이 된 것 같은 기분, 아무리 있는 힘껏 노력해도 어딘가에도 도달하지 못할 거라는 그 감각. 카프카는 그런 모호한 고통에 이름을 붙여주는 것 같아요. 내가 느낀 게 바로 이거였지 라고 말이죠. 특히 제가 요즘 뇌과학 책들을 읽으면서 깨달은 게 하나 있어요. 바로 인간에게 불안은 제거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오늘 내가 아무리 건강해도 내일 갑자기 독감에 걸릴 수도 있고, 오늘 상한가를 내고 있는 내 주식이 내일은 휴지 조각이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사실 불안은 우리 뇌가 보내는 가장 본능적인 신호거든요. 카프카는 이런 불안을 없애라고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대신 불안과 함께 살아가는 법을 알려줘요. 그래서 카프카를 읽다 보면 나만 그런 게 아니구나, 원래 세상은 이렇게 부조리하게 만들어져 있는 거구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의 문장은 우리의 삶을 좀 더 긍정적으로 살아내라는 그런 이야기라기보다는 존재하는 불안을 조금 덜 낯설게, 덜 힘들게 받아들이도록 도와주는 그런 문장들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카프카 문장을 계속 읽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혹시 길을 잃은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드시나요? 그렇다면 제가 엄선한 카프카 입문서 5권을 한번 만나보세요. 첫 번째, 너와 세상 사이의 싸움에서. 자문과 일기를 모은 책인데 시지처럼 얇고 가벼워요. 하지만 그 안의 문장은 카프카답게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진짜 필사하기 좋은 문장들이 쏟아지거든요. 그래서 긴 서사가 부담스러우시다면, 카프카 특유의 기괴한 설정이 부담스러우시다면 이 책을 통해 먼저 카프카의 놀라운 서늘한 통찰력을 한번 만나보세요. 내 안에 얼어붙은 바다를 깨트릴 도끼와 같은 문장들이 여기다 들어있어요. 두 번째, 말할 필요 없이 카프카 하면 떠오르는 책, 변신입니다. 카프카 이름은 아는데 아직 한 권도 제대로 안 읽어보셨다면 변신은 무조건 읽으셔야죠. 아침에 일어났더니 벌레가 되어 있었다는 이 황당한 설정이 왜 100년 넘게 사람들의 마음을 흔들었는지 한번 확인해 보셔야 될 차례입니다. 책 한 권만 제대로 읽어도 세상을 보는 눈이 완전히 달라지실 거예요. 참고로 제가 지금은 민음사 판본을 들고 있긴 한데요, 개인적으로 추천드리고 싶은 버전은 문학동네입니다. 문장 호흡도 자연스럽고 번역이 좀 세련된 느낌이에요. 무엇보다 제목을 보면 변신, 단식광대인데 단식광대 단편이 정말 좋습니다. 그런데 민음사 판본에는 그게 없어요. 참 아쉽더라고요. 세 번째는 일러스트 평전, 프란츠 카프카입니다. 카프카를 제대로 이해하려면 그의 인간관계를 알아야 되는데요, 평생 극복하지 못했던 아버지라는 거대한 벽, 그의 원고를 태우지 않고 세상에 내놓은 친구 브로트, 그리고 그를 뒤흔든 여인들까지. 이 책은 그의 복잡한 인생사를 조금은 기괴한 스타일의 일러스트와 함께 잘 압축해 놓았습니다. 마치 카프카의 머릿속을 스캔해 놓은 것 같아서 좋더라고요. 굉장히 쉽고 직관적인 평전이라 추천드려요. 네 번째는 카프카의 초단편선, 우연한 불행입니다. 요즘 숏폼이 유행이잖아요. 그런데 카프카는 무려 100년 전에
쇼폼을 썼습니다. 최근 단 몇 장 만에 끝나는 짧은 이야기들이 가득한데요. 사실 카프카의 장편들은 이런 짧은 단편들에서 시작됐거든요. 그래서 본격적으로 그의 장편을 읽기 전에 그의 기발한 상상력을 맛보기 딱 좋은 그런 책들이에요. 마지막은 장편. 소송입니다. 저는 열린 책들 버전으로 읽었고요. 밀리의 서재에도 있어요. 카프카의 3대 장편하면 소송, 실종자, 성이죠. 저는 그 중에서 가장 쉽고 딱 한 것만 읽어야겠다 하시면은 소송을 추천드립니다. 왜냐고요? 결말이 있거든요. 성은 카프카가 완성하지 못한 미완성 결말이에요. 그래서 성은 개인적으로 카프카 끝판왕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렇게 솔 출판사에서 나온 벽돌 책들도 있지만요. 어찌됐건 그래서 장편을 시작하고 싶으시다면 소송으로 한번 시작해 보시고요. 재미있다면 성까지 한번 쭉 읽어보세요. 참고로 줄거리는 평범한 은행원 요제프 K가 주인공이에요. 그는 30살 앞침 갑자기 침대에서 체포됩니다. 황당하게도 그는 구속되지 않은 상태로 출근도 하고 일상생활도 하면서 재판을 받으러 다닙니다. K는 자신의 무죄를 증명하기 위해서 백방으로 노력하는데요. 그건 아무 쓸모도 없고 재판은 무한정 길어질 뿐이에요. 그래서 시간이 흐를수록 K는 자신이 저지른 죄가 무엇인가 보다 이 재판에서 절대 벗어날 수 없다는 무기력에 잠식당하게 됩니다. 과연 K는 어떻게 될까요? 결국 카프카는 우리의 기분을 아주 좋게 만들어주는 그런 작가는 아닌 것 같아요. 오히려 읽고 나면 마음이 찝찝하고 무거워질지도 몰라요. 하지만 분명한 건 카프카는 다 잘 될 거야 라는 공허한 힐링 대신 내가 겪는 부조리가 바로 인생의 본질이야 라는 서늘한 이해를 건네죠. 그럼 여러분이 읽어본 카프카의 문장들 중에서 나의 마음을 가장 정확하게 설명해준 그런 문장 있으신가요? 그리고 혹시 나만 알고 있는 숨은 카프카의 명작이 있다면 한번 아래 댓글로 소개해주세요. 오늘도 하루를 열심히 살아내고 있는 여러분들을 모두 응원합니다. 오늘 하루도 고생 많으셨어요.